네, 안녕하십니까. 자, 74회 시험이 끝나고 나서 지금 거의 한 달 됐죠? 한 달 됐는데, 한 달 지난 것 같네요. 이번 주가 또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10월 3일까지, 3일 그 개천절이죠. 그때까지 쉬고 10월 4일부터 이제 평일인데 그때부터 75회 강의를 강철산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10월, 11월, 12월 1, 2, 3, 4, 4월 중순쯤 한 20일 정도 보잖아요. 실기시험을. 실기시험입니다. 실기시험. 그러면은 총 약 7개월 정도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공부하고 연습하는 것이니까 10월 4일 날 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요.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요. 뭐 보니까 몇 분들 이렇게 입금을 벌써 해주셨어요. 해주셨고 했는데 고맙지만 지금 하는 게 없어요. 지금 수업을 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좀 며칠 더 기다려 주시고요. 추석 때 편안하게 쉬십시오. 쉬어야지만이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약 7개월, 6개월 하고 한 반, 6개월 반 정도를 길게 공부를 해 나가려면 앞에서 너무 힘을 빼면은요 뒤에 가서 하지도 않아요. 많이 했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뒤에 가서 열심히 해야 되거든. 똑같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너무 힘 빼지 마시고 지금 요번 달 말에 이제 그 추석 명절까지는 열심히 아니면 편안하게 쉬시다가 가족들하고 편안하게 쉬시다가 휴식을 하시고 10월 4일부터 또 공부하시고 일하시고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제가 제가 여기 글을 쓴 게 있는데 너무 황당해가지고 유튜브를 이렇게 제가 자주 봅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는 이야기 게시판이라고 있죠, 우려. 거기다가 이제 거기에 있는 영상을 포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포화도 되게 허락을 하기 때문에 포와서 저희 카페에다 올려서 보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주로 뉴스를 많이 올립니다. 요즘 뉴스는 보니까 뭐 오늘 9월 26일이니까 이재명의 그 구속 적부심이라고 해서 그 법원 판결이 있죠. 그래가지고 구속을 시키느냐, 구속 수사를 하느냐, 구속 수사가 아니고 구속 재판을 하느냐, 아니냐. 왜냐면 이제 이재명, 근데 제 생각은 뭐 구속될 것 같은데, 자꾸 시끄러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밖에다가 내놓고서 하면은 또 그 재판하는 것도 방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밖에서 뭘 하든 말든 상관은 하지는 않고 이제 이재명이만 그 안에다 두고서 이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아마 구속을 시킬 것 같아요. 그게 원래는 그렇게 맞거든. 그렇게 하는 게. 그리고 또 뭐 그 범죄자들은 또 보면은 자살도 많이 해요. 내가 이제 처벌받을 것 같다.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으면은 자살하거나 도주도 하고 막 그래요. 자살하는 것도 그것도 도주나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재판을 또 방해를 하는 거고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이 계속 끝까지 진행이 되려면은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잡아낸다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단식을 했기 때문에 방탄단식이라고 그걸 했기 때문에 잡아 들어갈 것 같아. 자, 그래서 요즘은 그런 뉴스 같은 것들을 많이 올리고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재밌으시라고 이렇게 올리는데 유튜브들 보다 보니까 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PSC 기출문제를 보고 명령어가 어떤 명령어가 나왔다고 해서 이거 몇 번 해가지고 몇 회 이게 나왔다 해서 딱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더라고. 그래서 황당하다. 동그라미가 이게 적혀 있더라고. 그러니까 몇 회 무슨 명령어, 몇 회 무슨 명령어 출제가 되었다 그러는데 참 내가 황당했었어요.
뭐 TON 타이머로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뭐 전멸 문제라고 해도 TMON이나 TOFF, TRTG, TMR 같은 명령어로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풀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로. 뭐 그리고 카운터도 마찬가지고 서로 호환이 다 돼요. 카운터 없이도 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 명령어로 이렇게 문제를 푼다 이렇게 보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 그래서 야 이거는 좀 심각하다. 저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는데 그러면 뭐 새로운 명령어로 푸는 문제가 나왔을 땐 그거는 못 풀잖아. 그러니까 타임 차트 두 개가 나오는데 그 타임 차트 두 개 중에서 하나가 새로운 명령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그 무조건 불합격되는 거야. 그 명령어는 공부를 안 하니까. 그게 아니지.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명령어로 푼다 이런 생각을 갖지는 말고 문제를 뭐 다양한 명령어를 소화해서 푼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명령어가 이게 안 되면은 다른 방식으로도 이렇게 푼다. 여러 가지 이렇게 그 푸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건데 어떤 명령어 사용법만 한다라는 거 이거는 완전 초보잖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력자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야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좀 문제가 있다. 그럼 74회 때 어떻게 문제를 바라보고 제가 수업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런 것들 많이 고민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서 이제 75회 강의가 돼야 되는가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명령어는 다 해요. 명령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명령어가 뭐 어떤 그 문제에 어떤 명령어를 쓴다 이렇게는 안 해요. 다양한 명령어로 이렇게 풀고 해서 이 중에서 자기에 맞는 최적화된 명령어를 쓰는 것 뿐이야. 그죠? 그런데 내가 TON으로 안 풀고 TMON으로 풀었어. 깜빡하고서 이게 더 나은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TMON으로 풀어 나가야 되는 거지. 그럼 이걸 지워버리고 TON으로 다시 푼다고? 그럼 시간이 꽃배기로 걸리는데 그렇잖아.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자신이 맞는 그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명령어를 가지고서 프로그램을 해서 답을 얻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좀 문제를 바라보는 게 좀 많이 문제가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74회 때 뭐 필답형과 그 다음에 그 작업형 시험에서 PLC 같은 경우에 문제들을 보고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가를 좀 말씀드리고 문제의 잘못된 것들이 무엇인가를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럼 보십시오. 필답형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문제들은 이거 뭐 기사산업계에서 이거 우리 수업도 많이 했죠. 이거 했습니다. 했었고 요거는 새로운 문제, 기사산업계에서 새로운 문제가 나왔어. 이거 한국선제설비 규정에 나온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기사산업계사 문제고 이거는 뭐 많이 나왔죠. 요거는 새로운 문제인데 이거 기사산업계에서 나와서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거 나왔고 요거는 뭐 다 풀 줄 알 것이고 요거 우리 했었죠. 했었고 요것도 기사산업계사 문제고 요거는 기출 문제고 그 다음에 요것도 뭐 우리 많이 풀었죠. 그 기출 문제도 있고 뭐 이랬는데 문제는 지금 보실 게 뭐냐면은 문제점이 요 1번이에요. 1번에 이 문제는 KSC 4612에 관한 문제입니다. 고압 전류 제한 표주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걸 쓰는 거예요. 요거 세 개를 쓰는 거예요. 일반용은 안 나왔습니다. 일반용은 안 나왔고 요 세 가지를 쓰는 것인데 벼락계에 사용하는 고압전류 제한 표주에 대한 반복 과전류 특성을 갖다 서술하는 거고 전동기용, 콘덴서용 각자 쓰는 것인데 이거 맞힌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맞힌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참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은 자 이게 출제 범위에 포함이 되는 것이냐 그걸 많이 따져봤어요. 근데 이게 이 KS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규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규정에 대한 내용. KS 규정.
그래서 KSC 4612의 고압전류 제한 표제 KS 규정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규정이나 이런 뭐 법규를 시험을 봐야 되는 거는 법이나 규정 같은 거 이런 거 시험 봐야 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이 전기사업법이 있죠. 뭐 전기공사업법 그리고 또 법이 있고요. 법은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한국전지설비 규정이 있죠. 규정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가 기존에 이제 내선 규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판단 기준 있죠.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은 2021년도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돼가지고 사라졌죠. 그런데 이 중에 전기설비 기술 기준을 적용하는 거는 일부분 있습니다. 일부분 있어요. 일부분 있어가지고 이 한국전기설비 규정의 내용에 보면은요, 뭐 전기설비 기술 규정 몇 조 52조를 따른다, 뭐 이런 내용이 써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폐지가 된 게 아니고 그 부분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내용이고요. 요 내용도 있습니다. KSC 4612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만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 건데. KS 규정이라는 거 4612에 보면 엄청 많죠. 이거 찾아보면 엄청 많아요. 그걸 다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렇게 나온다? 와 정말 이거 좀 문제가 있죠.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KSC 4612 고압전류 제한 표주에 관한 뭐 이게 그 글자만 딱 써 있습니다. 글자만 써 있는 것을 가지고서 KSC 4612 그 안에 있는 그 여러 페이지 중에서 중간쯤에 한 부분 반복 과전류 특성을 갖다가 시험을 본다라는 게 이거 쓰는 것을 나왔다라는 건 이건 맞추라고 나온 게 아니고 그냥 틀리라고 낸 문제 같아요. 이런 문제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과연 이렇게 써 있어도 이거를 다 알아야 되느냐, 다 공부해서 이걸 답을 써야 되는 것이냐, 그런 데는 좀 문제가 있잖아. 기술사들도 이거 있잖아. 이거 제대로 썼겠어요? 기술사 공부하는 애들도? 박사 시험은 뭐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박사는 뭐 논문 써가지고 뭐 그거 하는 거지만, 만약에 어려운 시험에 나왔어도 이거 쓰는 게 나오냐고. 이거 쓸 수 있겠냐고. 이거 맞춘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냈다라는 거, 이거는 좀 뭐예요? 이거는 킬 문제도 아닙니다. 올킬 문제, 올킬. 문제. 전멸 싹쓸이 문제입니다. 싹쓸이. 문제. 아니, 킬 문제도 아니라니까. 그냥 올킬 문제, 전면 싹쓸이 문제라니까. 그렇잖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니, 킬 문제 나오고 나면은 일부 그 상위권에 있는 그 실력 있는 사람들을 갖다 몇 명 뽑기 위해서, 예를 들어 500명 중에서 한 5명 정도 이렇게 뽑기 위해서 킬 문제를 갖다 내잖아요. 서울대 그런 보면은 들어간 애들 이렇게 할 애들 이렇게 뽑잖아. 그게 킬 문제라고. 그래서 한 500명 중에서 5명만 상위권 합격자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게 바로 이 킬 문제라고. 근데 얘는 킬 문제가 아니야. 올킬 문제야. 올킬 문제. 이거 맞춘 사람 없다 이 얘기야. 못 맞춘다 이 얘기야. 누가 이거 맞췄겠어요? 맞춘 사람 손 들어보라고. 없죠? 그래서 문제인 거야 이게. 올킬 문제라고 하는 거야. 올킬 문제.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그죠? 이런 거는 만약에 그 74회 요거 재판을 소송을 가게 되면 이 문제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도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게 6점짜리인데 6점이면 뭐 대단히 큰 점수죠. 이거는 그냥 점수를 다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해봤고요. 이런 문제는 지양을 해야 됩니다. 이건 이건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나머지 문제들도 뭐 기사 산업기사 쪽에서 좀 많이 나왔어요. 보니까 이것들도 그렇죠. 이건 나왔던 거고 이쪽도 이제 오래된 그 기사 산업기사 문제고요. 뭐 이건 뭐 기출 문제, 이것들도 기사 산업기사 문제고 이거 출제 문제 이것도 그렇고 그렇죠. 예, 다 그렇다고. 그래서 기사 산업기사 쪽에 문제가 좀 많이 나온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기사 산업기사 쪽의 문제를 비중 있게 다뤄서 할 수밖에 없겠네. 그리고 신문제가 나오더라도 적당한 난이도여야 되는데 올킬 문제면 안 된다. 그죠? 예, 전멸, 싹쓸이 문제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제를 이렇게 잘 분석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 나갈 것이냐라는 거를 조금 알 수가 있죠. 문제를 잘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고. 또 말씀드릴 건 71회 때 1일자 PAC 문제입니다. 뭐 이거 전멸하는 거 N자야 뭐 이거 뭐 비교 명령을 하든 뭐 무슨 옛날 방식으로 하든 뭐 제가 풀어준 방식대로 하든 뭘 어떻게 하든 이건 다 볼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 전멸하는 형태가 너무 좀 낮아요. 네? 전멸이라는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과거에는 뭐 바로 전멸, 지연 전멸, 이중화, 삼중화 전멸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거는 딱 주기가 있잖아. 여기서 하고 끝나는 거야.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 그리고 인터락이죠. 인터락. 그죠? 이게 너무 쉽다. 그래서 전멸하는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전멸하는 게 이 출제자가 좀 잘 몰라서 그래. 얘네들이 수준이 좀 떨어져 가지고 이런 거를 내는 거야. 근데 전멸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 버튼을 눌러 가지고 이렇게 동작하다가 다른 버튼 누르면 다른 동작이 되고 다른 동작이 막 나오는 거야. 카운터 빼고. 그지? 그런 것들도 많잖아. 그 확 뒤집어지고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동작이 전멸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저는 뭐 거울 프로그램 뭐 그런 얘기도 좀 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낸다라는 게 좀 말이 안 된다고 그래요. 이거는 옛날 시험에 비해서 많이 저급해진 거예요. 많이 떨어진 거예요. 옛날보다도. 그래서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출제자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논란이 됐던 게 이제 이진수로 이게 표시를 하잖아. 이진수 자릿수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건데 이거 뭐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여기서 좀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조건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 타임 차트에서 조건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카운터 N M K의 입력 범위 또는 이걸 뭐 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입력 조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SSC에 C를 입력해서 PLA에서 PLE의 동작 조건이 있어요. 동작 조건. 이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카운터 입력 NMK의 입력 범위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SSC를 입력해서 PLA에서 PLE의 동작 조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구별을 안 해요. 얘네들이 문제 출제를 할 때. 그래서 내가 문제를 제일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요즘 요것도 보고 난 문제도 풀어보고 여러분들 이제 보내주신 것들 이렇게 보면은 자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는 여기다 써놨죠. 여기다 이렇게 써놨다고 하면은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카운터 N M K의 입력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입력 범위 조건이에요. 범위 조건이 되는 거죠. 조건. 범위란 뭐 조건.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터 K는
뭐예요? 들어가는 게 2부터 해가지고 31까지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32보다 작아야 되니까 n이. 얘도 마찬가지고 얘는 K는 1부터 15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렇잖아. 이게 조건이라고. 입력이 여기까지만 딱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최대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최대값은 31이 되는 거고 얘는 15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최대값은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여기 SSC의 동작 조건이 되느냐? 얘가 뭔지를 모르지. 이게 뭐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이렇게 돼서는 여기서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조건이 SSC의 조건이 있어요. 보니까 어디에 있었냐면은 타임차트 여기 밑에 이렇게 사각형 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요기 있잖아. 여기 그 예로 이렇게 이거는 저기 이게 뭐요? 그 모의고사 평가 문제인데 우리 시집사회 때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뭐 이렇게 해서 n이 뭐 32보다 작고 뭐 1보다 크고 점 찍고 그 다음에 32보다 m 이렇게 하고 1 찍고 그 다음에 15 k 0 예래서 이게 써 있어요.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써 있어요. 이게 콤마를 찍었다라는 거는 AND잖아. AND. 그럼 이렇게만 딱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으면은 SSC를 누를 때 요 조건일 때 이 AND 조건일 때 동작이 된다라는 얘기. 이게 조건이 있어요. SSC에 대한 조건이. 이게 여기 있더라고. 요게 있더라고. 요게 노트에 있어요. 노트에. 그래서 그러면 SSC에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게 있어. 실제 보니까 있어. 거기에 있습니다. 시험 문제. 그래서 지금 SSC에 대한 조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네모칸 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카운터의 입력 범위 조건 NMK 그리고 SSC의 동작 조건. 그러니까 요 앞에 원래는 요 앞에 써놔야 되거든. 여기에 SSC의 동작 조건 있잖아. SSC의 입력 해가지고 그 PL-A에서 PL-E의 동작 조건이 여기 들어간다고. 동작 조건이 여기에 써 있어야 돼. 근데 이게 타임 차트 밑에 그 네모칸에 있더라고. 그러면은 SSC의 입력에 대해서 PLA에서 PLE의 동작 조건이 있단 말이야. 이건 있으니까 끝났는데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문제는 단이라는 말이 안 써 있고 이 밑에 써 있어요. 이 밑에. 그러니까 PBA 뭐 폴링에스 카운터 N에 누적 저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뭐 그 조건 해가지고 조건에서 뭐 32에서 n 이렇게 뭐 n이 n이다 뭐 이렇게 써 있어. 이게 이쪽에 써 있지 않고 요 밑에 있어. 밑에 이렇게 두 줄씩 써놨다니까. 두 줄 이렇게 옆으로 써놓고. 그러면 이게 뭐냐? 이렇게 되면 언뜻 보면은 조건이다 이렇게 해놨으면은 이 조건이 카운터의 입력 범위 조건이냐 아니냐 이걸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실제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써놨다고 그러면 이거는 카운트의 입력 범위 조건이 됩니다. 이거는 카운트 입력 범위 조건인데 이게 안 써 있고 그 밑에 그 밑에 요거 PBA 여기 뭐 카운터 N에 누적 저장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다가 써는 게 보면은 잘 보면은 그게 카운트의 입력 범위 조건이냐 그렇지도 않아. 어떻게 보면은 또 뭐 그렇지도 않고 이상하더라고. 만약에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입력 범위 조건이 된다 그러면은 이게 1이잖아. 여기가 1보다 커야 되니까 얘 초기값은 n의 초기값은 얼마가 되냐면 1이어야 되는 거예요.
m의 초기값도 마찬가지로 1이어야 되고요. k값만 초기값이 0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n과 m의 초기값은 1로 지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지. 한마디로 그게 입력 조건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문제가. 그렇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지금 초기값이 n의 초기값이 1이다 라고 해주고 최대값은 31이다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이게 조건이라고 해줬으면 이 조건이 이 SSC의 그 네모칸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 조건 있잖아요. 엔드 조건, 콤마치근 이 조건의 요구 조건을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써놨어. 그러니까 분간이 안 되는 거지, 이게. 한마디로. 어려운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초보자들은 뭐 절대로 이해 못 합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1일차 타임 차트는 타임 차트 2번은 원래는 카운터 NMK의 입력 범위 조건이 들어가야 돼. 그 초기값이 N은 1이고 M도 1이고 뭐 K는 0이겠지. K는 0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거는 지정을 안 해도 돼. 그래서 초기값 지정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그 여기 써 있는 게 입력 범위 조건이냐라는 게 이렇게 여기 봐봐. 카운터 n의 입력 범위라고 써 있잖아.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데 그냥 조건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 end 하는 있잖아. 이 네모칸 타임 차트 2번 밑에 있는 네모칸에 있는 여기에 조건으로만 들어가느냐. 그게 분간이 안 되는 거지. 한마디로. 그렇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는 좀 오류가 여기서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소송하려고 그래요. 1일차분 이제 그렇게 해서 구제를 해줄 수밖에 없다고. 그렇잖아. 문제를 똑바로 안 냈으니까 이 조건이라는 게 여기서만 적용을 하는 것이냐 또는 카운트의 입력 범위 조건이 되느냐 이거는 확실히 틀려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가로친 여기 밑에 이 밑에 줄에 써 있는 이 조건이 여기만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최대값은 없는 거예요. 최대값이 31이 아니에요. 31이 아니고 32, 33, 34, 34, 50 뭐 이렇게 돼도 카운터는 계속 올라가요. 대신 뭐예요? SSC에 대해서 PLA와 PLE까지가 동작은 안 되는 거지. 근데 카운터는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2를 집어넣었으면은 N이나 M에 32를 집어넣었으면 SSC를 갖다 ON을 해도 PLA에서 PLE는 동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입력 범위 조건이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2를 집어넣어도 최대값이 31이 되니까 동작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SSC를 ON을 하면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좀 어렵죠. 제가 뭔 얘기를 하는지 다시 한번. 그러니까 타임 차트 2번 밑에 여기 이렇게 써 있어. 여기 이 줄 밑에 써 있는 이 조건이 얘 조건만 해당된다고 하면은 한다고 하면은 카운터의 입력 범위 조건이 없는 거 아니야. 입력 범위 조건은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여기다 입력 범위 조건, 카운터의 입력 범위 조건이라고 안 써 있어요. 그냥 조건 해가지고 n은 뭐 이 범위다 해가지고 이렇게만 써 있어. 불명확하게 써 있어. 그럼 얘가 여기에 그 타임 차트 2번 밑에 이렇게 콤마 찍어내서 end잖아. end 조건이잖아. 이 세 개가. NMK의 이 조건이 end 조건이 된다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여기 조건이라고 써 있는 것은 카운터의 입력 범위 조건이 아니고 SSC를 갖다가 저기 입력했을 때 동작 조건이 된다고. PLA에서 PLE의 동작 조건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 입력 범위 조건이 아니니까 32를 집어넣어서도 여기는 카운터는 올라가요. 32를 집어넣으면 올라가. 31일 때까지는 동작을 하지. 그런데 32가 되면은 뭐예요? 동작은 안 하지만 카운터 N이나 M이나 이것들은 32, 33, 34 계속 카운터가 올라가요. 그게 다 틀리다니까. 그렇지만 SSC를 갖다가 ON을 해서 동작은 안 된다라는 얘기야.
그 차이가 있어. 그런데 여기 써 있는 것이 카운트 입력 범위 조건도 되고 SSC를 갖다가 원했을 때 PL에서 PLE를 동작시키는 조건이 된다고 그러면은 둘 다 해당이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31을 집어넣었을 때 N이 31을 됐을 때 요거 SSC를 갖다가 ON을 하면은 PL에서 PLE가 동작을 해요. 31까지는 범위에 충족하니까. 그리고 AND 조건이 되면은 동작을 한다고. 근데 32가 되면은 동작이 안 돼요. 아니 31이 되면은 이 조건하고 이 조건하고 다 만족했을 때 32가 되면은 이게 최대값이 얼마예요? 31이 되는 거지. 더 이상 올라가지가 않는 거야. 올라가지 않으면 31이면 32를 집어넣어도 31밖에 안 되니까 31로 고정이 돼가지고 얘가 동작을 해버려요. 그 차이가 있다고. 차이점이 확실히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불명확한 거지. 한마디로. 거기서 오류가 있는 거야. 출제자가 그런 거 생각을 못한 거예요. 얘네들이.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이렇게 써있잖아. 이렇게 돼 있을 때 n이 초기값이 1이라는 거지. 그럼 초기값이 1이라는 얘기를 써놔야지. 초기값이 1이고 최대값이 31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는데 얘네들 그런 거 그렇게 안 하잖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 한마디로. 불명확한 좀 오류가 있는 문제가 되는 거야. EN 지금 뭐냐면 저 이진수 있잖아. 이진수는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 이거는 맞아. 맞는데 예, 나머지 이런 것들은 다 맞아. 여기 있는 것도 맞고 다 맞아. 여기 있는 거, 이런 것도, 식 같은 거, 이런 것도 아주 정밀하게 해놨더라고 보니까 딱 31까지만 하게끔 이 식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얘가 계산기 두드려 가면서 아주 신경 써서 만들어 놨더라고. 아주 힘들게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해서도 출제 오래야. 그러니까 여기도 아주 타임 차트 정교하게 잘 해놨어. 아주 안 틀리게 잘 해놨어. 보니까 딱 보니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여기 그 네모칸에 여기 써 있는 거, 맨 밑에 써 있는 거 있잖아. NMK의 조건 있잖아. AND 조건. 그게 잘 읽어보면은 해석해 보면은 얘 SSC의 뭐요? 그 PLE 동작하는 동작 조건이야. 그걸 넘어가면은 동작이 안 되는 거야. 그거 이하 미만이어도 안 되는 거고. 동작 조건이란 말이야. 거기 있고, 근데 여기 밑에 이렇게 써 있잖아. 이렇게 안 써 있었어. 이렇게 카운터 입력 범위 조건 입력 범위라고 이렇게 딱 쓰면 입력 범위 조건이지. 이거는 근데 이렇게 안 써 있어. 그냥 조건 해가지고 이렇게 n 범위 요게 써 있었어. 그랬으니 이게 여기 밑에 있는 뭐예요? 그 SSC의 동작 조건이냐 얘기야. 동작 조건이냐 아니면은 카운터의 입력 범위 조건이냐. 뭔지를 알 수 없게 써놨어.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그게 오류라는 거지. 그 부분이 불명확한 거지. 야 출제자 나 너한테 얘기를 할게. 내가 이렇게까지 짚어내는지 상상도 못했을 거야. 너는 그지? 그게 잘 실수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 여기 써 있는 말이 문제가 되는 거야 지금. 요게 이렇게 안 써 있었어요. 여기에 이거 밑에 있잖아. 밑에 조건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 그게 카운터의 입력 범위 조건이냐 아니면은 지금 보니까 SSC의 그 PLE 동작 조건은 돼. 동작 조건은 되는데 이게 카운터의 NMK의 입력 범위 조건이냐 그거는 아니라 얘기야.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입력 범위 조건이라고 그러면은 32를 넘어서 32, 33, 34 뭐 이렇게 되는 수들을 집어넣었을 때도 최대값이 31이기 때문에 31이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32, 33을 집어넣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SSC로 오늘 하면 동작이 된다고. 여기서 여기만 입력이 들어가니까 최대값은 31이 되지. 얘는 31, 얘는 15가 되는 거지. K는. 얘도 31이고. 그치? 입력 범위가 이러면, 입력 범위 조건이라면은 31까지밖에 안 들어가는 거야. 최대값이 여기, 요거야. 그러니까 31을 집어넣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카운트 입력 범위 조건이냐, SSC를 갖다가 해서 PLA에서 PLE를 동작시키기 위한 동작 조건이냐, 이걸 잘 따져야 되는 거지. 이게 어려웠어. 이 부분이. 그래서 문제를 풀 때 희한하게 풀잖아. 내가 어떻게 보면서 이게 뭐 최대값 어쩌고 그걸 뭐 하고 뭐 어떻게 이렇게 했다가 또 지우잖아.
이 부분. 이렇게 이태민이가 이런 짓을 하는 거는 이게 맞아. 맞기는 맞다고 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해석하면은. 근데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문제에 좀 심각한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봤다가 또 지우고 막 그러는 거야. 이해가시죠? 이태민이가 이럴 사람이 아니라고. 이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잖아. 다 하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 요 부분에 뭐가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했었어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랬는데 이 보건 문제하고 실제 문제가 그런 부분에 달라요. 그죠?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여기서는 입력 범위 조건이 되니까 입력 범위 조건이 되니까 이거랑은 관계가 없겠구나. 그래서 SSC 이렇게 해서 했잖아. 그래서 이걸 봤을 때 SSC에서는 이게 요게 최대값이니까 여기서 비접점으로 다 끊었을 걸. 여기 비접점 끊잖아요. 봐봐. 이거 끊잖아. 이 부분 최대값하고 얘는 SSC의 동작 조건이다 해가지고 임의로 해석해서 집어넣는데 그게 아니잖아. 지금 보면은 뭐가 좀 이상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 보건 문제에서 보건이 좀 잘못된 점이 그런 데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은 깔끔하게 앞으로 출제자가 변경해서 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카운터 입력 범위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SSC를 갖다가 동작을 시켰을 때 얘 이제 PL에서 PLE의 동작 조건이 별도로 또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조건 아까 그랬잖아요. 이 타임 차트 2번에 조건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2번에 그 조건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뭐 카운터 NMK의 입력 범위 조건이라는 게 뭐 입력 범위라고 해도 되고요. 여기에는 뭐 초기값이 있을 거고 최대값이 있으면 되는 거죠. 최대값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이렇게 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뭐 초기값이 얼마고 최대값이 얼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게 카운트에 NMK 입력 범위 조건이 있고요. 이 타임 차트 2번에서 또 뭐예요? SSC를 입력해서 PL-A에서 PL-E의 동작 조건이 있어요. 동작 조건. 요 두 가지가 따로따로 표시가 돼야 된다. 명확하게 구별이 돼야 된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좀 미흡했어요. 여기서. 그죠?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 잘 읽어보고 이렇게 판단해 보니까 카운터의 입력 범위 조건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2일차나 3일차 문제를 이렇게 봐도 2일차, 3일차 문제는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아니 2일차 문제가 어딨냐? 2일차 문제 한번 볼까요? 2일차, 3일차 문제는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 봐봐. 여기 봐. NMK가 0보다 크고 NMK가 같지 않을 때 SSC를 ON을 하면 요거는 뭐예요? 지금 여기 있는 거는 SSC를 ON을 해서 PL에서 PLE가 동작하는 동작 조건이 되는 거지. 동작 조건. 그지? 그런데 이쪽에 뭐예요? 카운트에 입력 범위 조건은 없어요. 어디서 어디까지 입력해라. 초기 값이 얼마다. 초기 값은 보니까 0이네. 여기서는 뭐 0보다 다 클 때라고 했으니까 초기 값은 다 0이고 최대 값이 없잖아. 어디서 어디까지 입력을 해서 평가를 한다. 이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이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최대값이 없다라는 거예요. 입력 범위가 없는. 이거는 뭐냐면은 SSC의 동작 조건이에요. PLE의 동작 조건이지 카운트의 입력 범위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출제에 오른 거예요. 3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3일차도 카운트의 입력 범위 조건이 없어요. 카운터라는 것은요. 한두 끝도 없이 무한대로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메모리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카운터는 655, 35까지밖에 입력이 안 되죠. 그걸 초과해도 655, 35까지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대값이 있는 거예요. 최소값이 있고 최대값이 있고 또는 초기값이 있고, 그지? 여기서는 최소값이나 초기값이 0이죠. 동일하죠. 최대값이 없다라는 게 입력 범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출제 오른 거예요. 그거 지금 소송이 되고 있고요. 그거 심각한 문제인데 그걸 또 놓쳤어요. 여기에 대한 SSC에 대한 뭐 PLA에서 PL의 동작 조건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3일차도 마찬가지다라는 거,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문제를 바라볼 때 명령어를 가지고서 지금 이건 이 명령어 몇 번 나왔다, 이 명령어 몇 번 나왔다 그러면, 새로운 문제 나와서 새로운 명령어로 푸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그건 못 풀어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명령어 이것만 공부했으니까. TOM만 공부했는데 TMR 타이머가 나왔어. 그럼 TMR 타이머 문제 풀 수 있겠냐고. 못 풀죠. 그렇게 공부를 하면 안 돼. 카운터도 마찬가지로 CTU만 공부를 했어. CTU만 나온다고. 근데 보니까 CTUD가 나왔어. 또는 뭐 CTUD 복합형이 나왔어. 희한한 거 나왔어. 그럼 그거 어떻게 풀 거야? 명령어만 달랑 배웠는데. 그러니까 완전 초보자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그렇게 바라보면 안 돼요. 내가 이게 문제가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렇다. 이게 문제가 이렇게 단순한 전멸이면 전멸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그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나올 것이다. 물론 여기 카운터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카운터도 엄밀히 따져보면은 뭐 계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일씩 누적되니까. 일씩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뭐 계산 문제다, 연산 문제다 보고서 이쪽에다 카운터라고 안 집어넣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얘는 뭐예요? 전멸만 나오는데, 전멸이라고 해서 이렇게 단순한 이렇게 18조 동작하고 끊어지는 이런 전멸만 나오냐? 아니다 이 얘기야. 전멸도 종류가 많어. 바로 전멸, 지연 전멸, 뭐 이중화 전멸, 삼중화 전멸, 또는 뭐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전멸하다가 전멸되는데 어떤 버튼을 누르면 다른 전멸을 하고, 또 어떤 버튼을 하면 복귀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동작이 있어요. 전멸이 한 가지가 아니야. 버튼이 3개잖아. 여기 왜 SSC까지 있는데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이게 전멸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뭐 이런 전멸만 하고서 인터락만 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출제자의 실력이 바닥이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맨날 이태민이가 출제 오류다 맨날 그런 소리만 듣는 거지. 얘네들이. 그럼 뭐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지. 니들이. 안 그래? 공부 열심히 해야지. 출제자 니들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문제 내고 그래야지. 이게 뭐냐 도대체. 물론 3일차 이게 좀 잘 최고 난이도가 있는 거야 3일차에. 그래서 자꾸 뭐 비방해봐야 좋은 것도 없고. 내가 출제자라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 좀 몰래 들어와서 배우겠지만, 걔네들한테 내가 말도 막 놓고 막 호통도 치고 그렇게 하면 잘 생각하고서 앞으로 출제 좀 잘 냈으면 좋겠어요. 네, 부탁하고, 그 다음에 감독관들도 좀 욕 얻어먹지 않게 검사 잘 하세요. 그렇게 하고, 감독은 뭐 똑바로 해야지. 그렇게 해서, 그리고 친절하게 수험자들 대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거지. 그냥 친절하게, 뭐 요즘 안 해주는 감독관도 있나? 안 해주면 그냥 막 뭐라고 해, 감독관 바꿔버리라고 그래. 그냥 그렇게 해야지. 친절한 감독관이 돼야 되고, 또 공정하게 해야 되고, 그래야 되겠죠. 그렇게 잘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내가 보는 거는 이제 그 명령어 하나만 가지고서 이렇게 명령어 뭐 무슨 나왔다 하는데,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무슨 명령어 이게 뭐 그게 나왔다고 우리 그걸만 풀면 되냐고. 문제는 어차피 다 또 이제 다른 문제 나오고, 또 새로운 명령어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내가 그 명령어를 모르고 안 해봤으면 못 푸는데, 그지? 그러면은 다른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연습을 해서 풀어 나갈 수 있어야 되지. 과거에 보면은 그 단종된 PLC 마스터 K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수 현상이 나왔다고. SQRT 명령어 나왔다고. 자기는 그 PLC 그게 없다고 하면서, 그럼 출제 오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래된 PLC를 가지고서 단종된 PLC를 보고서
그걸 가지고 시험 본 게 잘못인 거야. 그거 어떻게 해? 현 시대에 맞는 장비를 가지고서 시험을 보는 게 자격증 시험 아닌가? 예를 들어서 용접을 했는데 용접기 뭐 35년 전, 뭐 50년 전 거 용접기 초창기에 나온 거 그걸 가지고 시험을 본다? 그건 말이 돼? 지금 최근에 있는 그래도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AC 용접기 가지고서 시험을 보는 게 맞지? 생각을 해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건 아니지. 그 단종까지 몇십 년 전에 했는데 그런 표시를 가지고서 어디서 뜯어와 가지고 그걸 시험을 본다고 그러면 그게 되겠냐?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면서 명령어 없다고. 그럼 명령어 없으면은 다른 방식으로 풀어오면 하면 되잖아. 다른 방식으로 다 풀어오면 되는데 그런 문제 정도. 그러니까 출제 오류냐 아니냐는 이 문제를 명령어로 풀든지 명령어 아니더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이 나오면은 그거는 오류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풀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못 푼다 그러면은 그거는 현 시대에서는 못 푸는 문제니까 뭐 올킬 문제가 되겠죠. 한 명도 합격보다는 올킬 문제가 있을라나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 하나도 없었죠. 올킬 문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한테 뭐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드렸듯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니까 다 풀어드렸어. 다 풀어드렸고 다 보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그런 것처럼 문제를 풀지 못하는 문제는 없었다. 만약 문제를 풀지 못한다 그러면 오류다. 그거는 출제 오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명령어 없어도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풀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 출제 오류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래서 명령어에 너무 의존한다. 물론 뭐 명령어 우리 제일 많이 해요. 명령어를 하는데 복합적으로 좀 잘 사용할게요. 응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PLC의 검정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똑바로 알고 좀 그 출제자도 그렇게 잘 좋은 문제 계속해서 내도록 하고 시비가 걸렸을 때는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재판장 나가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해결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 요즘 감독관 보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뭐 틀린 것 같은데 그러면은 물어보면 감독관이 어떻게 대답하냐고요? 그 문제대로 해야 됩니다. 문제대로 하세요. 그런다고요. 어떻게 하다. 이 부분은 출제 오류니까 이거 바꿔서 하라. 이렇게 안 해줘요. 왜냐면은 그 바꿔서 하면은 어떻게 돼? 바꿔서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70회 때 시험처럼 그 울산의 시험장하고 부산 기장 시험인가 거기는 뭐 반올림하라고 그래서 다 떨어졌잖아. 반올림하는 게 아닌데, 예? 그렇잖아. 반올림하라 말이 없는데 반올림하라고 걔네들만 그렇게 해가지고 다 떨어졌으면은 그거는 뭐예요? 감독관이 잘못한 거지. 그건 감독관이 다 책임질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 감독관은 문제를 보고 고쳐서 시험을 보게 할 의무가 없어요. 걔네들은 자격 검정하러 들어간 거야. 그냥 검사하러 들어간 것 뿐이야. 그랬는데 문제를 고쳐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걔가 뭐 그 검토자요? 검토자 따로 있잖아. 따로 있는데 검토자도 아닌데 걔네들이 그런 식으로 한다? 감독관이 월권행위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감독관들 있잖아요. 문제 고치라고 얘기를 안 해줘요. 시험장에서. 그대로 놔둬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출제 오류다 그러면은 소송해서 그냥 딱 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지. 그걸 왜 고쳐? 누구는 고치고 누구는 안 고치고 그래가지고 전국의 시험장이 다르게 본다고? 그럼 그 공정한 시험이 아니게? 그 문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감독관들이 그냥 시험지대로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는 거야. 그 당연한 거야, 그거. 그게 옳은 감독관이고 문제를 이렇게 고쳐서 하세요? 그게 정신 나간 감독관이지. 그게 잘못된 거지. 여러분들도 그 감독관의 그 검사위원회 뭐예요? 검사위원이나 감독관의 그 사정도 생각을 해야 돼. 그 사람들이 올바르게 검증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래서 뭐 그런 말을 한 가지고서 굉장히 뭐 불성실하다, 뭐하다, 기분 나쁘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감독관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맞고 만약 출제 오류라면 사후 처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가 됐죠? 그렇게 해서 잘 하시고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태민이의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문제를 풀어드린 건 전에 많이 풀어드렸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필답형도 문제점이 있다. PLC
1일차, 2일차, 3일차가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 문제점이 앞으로 잘 해결이 되어서 좋은 문제로 올바른 평가를 공정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면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